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좀 선바뀜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조금 장이 안 좋습니다. 자꾸 브레이크 타임이 좀 가는데 이 구간에서 좀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이거나 눌림이 들어온 것들 공략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재미없을 거예요. 왜 이거 하기도 뭐하고 저거 하기도 뭐하고 그렇긴 한데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체크는 좀 해보고 가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토스뱅크 상장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게 이월드하고 하나투자증권이죠. 예, 이런 것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과연 인수를 할까 안 할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성장성만큼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는 거고 세상이 변해가는 것들은 이제는 그 어떤 하는 이슈라기보다는 트렌드로 가는 거죠. 로봇하고 AI하고 연동이 돼서 진행돼서 성장해 나가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런 거죠. 2차 전지주 관련된 것들이 작년도에 상당히 이슈가 됐다고 하면 올해는 역시나 AI하고 로봇 이쪽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좀 복잡한데요. 재미없으시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지금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은 꾸준하게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잘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제가 뭐 영업무역이나 뭐 롯데관광개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눈리해 보실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만원 밑에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최저 그 지금 매수 평단 이하로 내려가는 주가에서는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변동폭들은 줄겨가고 매수를 잡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 뭐라 그러니까 마인드 혹은 또 투자할 때 성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무슨 매수해서 바로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거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결국은 테마주를 해야 되는데 테마주 하다가 물려버리면 상당히 크게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도 힘들고요. 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천천히 매수해 나가는 구간이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땐 구전까지 갈 때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의견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 토스뱅크 관련된 거 결국은 뭐 비바리 퍼블리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뭐 매출 이런 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부분은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았고요. 상장도 하려고 했는데 토스를 결과적으로는 매크로가 좋지 않잖아. 이럴 때 상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은행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슈가 되기도 그렇고 상장 효과를 크게 발휘하기가 좀 어렵죠. 상장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면 금리 인하 시즌이라든지 수급이 상당히 좋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주관사를 지금 모집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일부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한 종목도 있죠. 이월드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열띠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리포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가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차근차근 널뛰기 하면서 살짝살짝 우상향을 갈 거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매물 매수해서 가는 것들이 좀 좋을까? 그렇다고 토스를 갖다 IPO 한다고 해서 거기는 예를 들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참여한다. 뭐 그러봤자 몇 주나 받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관련 종목을 매수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 관련된 종목들 이월드는 지금 토스에 대한 지분을 9.99% 가지고 있고 하나투자증권은 9.28% 가지고 있죠. 자, IPO 기대감으로 보면 시가총액은 10조 원 정도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지분 평가 이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1조씩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률 그래요. 10% 맞추기도 바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지분이익 부분에서는 엄청난 그 우리가 기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더불어 하나 더 있는 게 한국전자인지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굳이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이건 뭐 덩달아서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월드나 하나투자증권을 관련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고 매수는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내려보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400원에서 지금 거의 뭐 최고점은 3,000원까지 갔으니까 퍼센트 가까이 올라가 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래 가치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오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스타트를 시작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또 토스뱅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또 주가가 폭등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구간은 굳이 낮은 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구간 어디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매수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가을까지 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초기에도 한번 보실까요?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요. 그 다음에 중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중간값이 이 구간에 들어오면 매수를 해주고 가는 것들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사실은 우리가 10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26억? 글쎄요, 제가 많이 나오는 걸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억대나 뭐 많아야만 200억 이 정도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지분가치 영업이익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이 5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바닷가 부분에서는 한 10배 정도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안대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30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무던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 종목을 거래한다 그러면 2,400원에 샀는데 이게 1,500원이 됐어요. 그럼 저는 또 산다 이거죠.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가 거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IPO를 이후에 즐기는 거냐, IPO 이전부터 즐겨갈 것인가에 대한 건 분명히 선택적인 사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량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담 없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뭐 그 하나투자증권도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좋은 시절에 또 생각해보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좋은 시절에도 생각해보면 최근 가까운 곳에도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분명히 통과할 것으로 분명히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토스 관련돼서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 뭐 현물 거래를 할 수 있냐 없냐 부분에서 없다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뭐 글쎄 한 이틀 연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생각, 오히려 좋은 기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의 스타트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바로 토스백과 상장 시작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동사의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 혹은 또 지금 현재가보다 낮은 구간에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또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랑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럼 높이 올랐네, 많이 올랐네, 가까이 보면 이거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100% 오른 종목을 이걸 어떻게 거래해?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건 미래 가치를 좀 보고 가야 됩니다. 물론 성장주는 아니긴 하지만 그 지분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 보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만큼 1.2%뭐 이 정도 된다고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폭이 상당히 적죠.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건 어떻게 고려해 봐야 되는지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싸다고 이걸 들어온다? 이게 덜 올랐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쪽 부분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5배 정도 더 움직이는 것이 극히 정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는데 용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눌림시 그러니까 61일평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매수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다. 이건 성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현재도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로보틱스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봇 회사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가장 큰 협력자가 바로 삼성전자에서 뭐 각종 로봇을 갖다가 필요한 부분을 매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갖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 것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건 그런 것들. 뉴스상에는 최대 60% 정도까지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끝까지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여기까지 진행을 할까?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찍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은 14.8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뭐 기본적으로 요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쫙 치고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그 2026년 3월까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34,000원에 매수를 가능한데 지분율이 20%까지 확보가 추가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두 개 합치면 한 34.83%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 구간 가는 사이에 특별히 약자만 없으면 저걸 행사 안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인데요? 5배 정도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당연히 행사하거나 행사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까지는 무조건 일단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나머지 이제 2029년 정도 때 나머지 15에서 25%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이 기업이 과연 그 당시까지 갔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라는 부분들 이거에 따라서 행사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주가가 뭐 30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남은 퀘스천 마크 지금 달린 2차 부분에서만큼은 인수를 할까 안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선택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개인적인 판단들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간 적어도 2026년까지 가는 과정에서만큼은 크게 삼성전자의 그 태도나 형태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의 주가도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앞으로 2년 정도는 깨질 만한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막판에 뭐 결국은 삼성전자가 나머지 지분까지 취득을 해서 뭐 한 55, 59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예를 들면 가능성이 없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굳이 글쎄요, 계열사로 다 편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업의 지금 대표이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언급한 걸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죠. 뭐, 그렇게까지 가서 내가 손해볼 거는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이죠. 자기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항상 보면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고 나면 판매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래처가 그 부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사람이 누굴까? 기업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더 큰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까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도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권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일단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다. 이건 삼성전자에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하고 연관돼서 최대 실적은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하고 눌림 매매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서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거죠. 눌림 들어왔을 때 매수해주고 업사이드로 10% 이상 가면 수익 실현해주고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1년에 3번, 4번 정도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유하고 계속해서 일단 실적에 대한 예를 들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고 예를 들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트렌드가 변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보세요. 쭉 오다가 눌림이 들어오는 이런 구간들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근접하고 나면 거의 더 이상의 조정은 많지 않다. 오늘도 살짝 조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눌림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60일과 120일이 상당히 가까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17만 원 언더로 내려가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보면 16만 5천 원 정도가 제가 보면 아주 좋은 매수 단가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를 그 정도 수준까지만 잡아두시게 되면 한 번 정도 또 한 번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슈가 터지겠죠. 이런 구간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주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튈 때는 어느 한 이슈에서 팡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작게 나타나든 크게 나타나든 분명한 건 나타나죠. 항상 지금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움직임이. 이런 거 한 번 칠 때마다 수익률은 10%가 넘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그렇게 거래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 장기 보유한다고요? 장기 보유,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쪽을 하실 분은 이미 저쪽 구간에, 그죠? 작년 초나 이쪽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0일 이평 아래 내려가면 그 근처 오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서 매수하고 위로 칠 때는 수익을 좀 내주고요. 크게 치고 가는 파형을 좀 보면 되는데 지금 수급이나 현황을 볼 때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저렇게 눌림 들어오고 나면 한 번 정도 또 위로 치고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런 거 놓치게 되면 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거래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거래해 나가도 큰 지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비즈니스가 점차 감소할 만한 이유는 많지 않다. 그래서 성장성은 유지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채널에 회원가입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